안녕하세요. 예비 인증 수련 활동 운영 담당자님. 오늘 강의는 성인지감 수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인지감 수성은 단순히 성차별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성별 간의 권력 불균형을 인지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차별적인 요소를 감지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개념과 오해, 그리고 필요성. 많은 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혼란을 느끼거나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새로운 용어로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몇몇 단어를 피하고 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선택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정의와 쓰임. 성인지 감수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 일상생활 속에서 젠더에 기반한 차별을 인지할 수 있는 관점. 둘째, 이 관점을 바탕으로 성차별을 줄이고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 이 용어는 젠더, 성차별, 성평등과 같은 개념을 다루며 더 나아가 인지, 인식, 역량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자신에게 부족함을 지적당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다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은 법적 판단에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기존의 성통념에서 벗어나 판단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오해하여 일부에서는 이제는 사실과 상관없이 감수성만으로 판단한다며 킹인지가 수성 같은 조롱과 비하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성인지 감수성이 사실호가 무관하게 감정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은 감정이 아닌 명확한 관점, 지식, 자세 그리고 실천 의지를 기반으로 한 역량을 뜻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공부와 훈련을 통해 길러야 할 역량입니다. 이는 특히 판사, 경찰, 교사, 상담사 등 사람과 사회를 다루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성인지 감수성은 모든 시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시민 소양이기도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젠더에 기반한 차별을 분별하며 성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역량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성희롱과 성인지 감수성, 오해와 필요성. 성희롱의 의미와 한계.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희롱이라는 표현 때문에 단순한 놀림이나 장난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표현인 섹슈얼, 허레스먼트는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뜻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 명확히 드러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만 처벌 가능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성적 괴롭힘이 노동 환경을 해쳐 노동권을 침해하는 폭력이자 범죄로 규정합니다. 행위자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합니다. 분위기 띄우려던 말이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칭찬이었다. 격려의 의미로 한 행동이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너무 예민하다거나 과도하게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변명은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오히려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성인지 감수성과 감수성의 오요. 나는 감수성이 무딘 편이고 상대는 예민하다는 식으로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피해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성인지감수성의 본래 의미를 왜곡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은 단순히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지감수성이란 성평등 인식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적인 상황을 분간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지식, 관점, 그리고 실천이 결합된 역량으로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필수적인 소양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의 필요성. 성인지감수성은 단순히 성희롱을 하지 말라는 접근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이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역량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지향합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와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농담, 메모나 신체적 특징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 또한 성희롱 사건을 접할 때 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거나 기존의 성통념에 근거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사, 경찰, 교사, 상담사 등 사람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메모 칭찬과 비하, 문제의 본질과 대화의 제고. 메모 칭찬과 비하의 공통점, 평가. 메모를 비하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대부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조심합니다. 하지만 외모 칭찬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아지는데 왜 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메모 비하와 외모 칭찬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외모 비하. 와, 너 머리 되게 크다.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다이어트 해야겠네. 2. 외모 칭찬. 머리가 정말 작으시네요. 피부가 고우세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 두 유형의 발언은 다르게 들리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평가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획일적인 미적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모 비하든 칭찬이든 그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강요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관계와 맥락에 따른 외모 발언의 부적절성. 메모에 대한 발언은 관계의 맥락에 따라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수평적인 관계. 친구 사이에서도 외모 칭찬이나 비하는 획일적인 미적 기준을 상기시키고 이를 강요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2. 권력관계. 직장 상사가 하급 직원에게, 지도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치마 입은 게 더 잘 어울리네라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은 그 발언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별이 다른 경우 성적인 코멘트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어 더 부적절합니다. 메모에 대한 발언이 반복되거나 불쾌감을 줄 경우 이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메모 칭찬 문화에 대한 고민. 한국 사회에서는 살 빠졌네. 왜 이렇게 예뻐졌어? 마 같은 외모 칭찬이 날씨 인사처럼 일상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획일적인 미적 기준을 강요하는 문화에 동조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나만의 가치 판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깊이에 대한 성찰. 만약 누군가와 외모에 관한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지 않은가? 상대의 생각, 관심사, 감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모 대신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관계의 질도 한층 풍성해질 것입니다. 펜스룰과 성인지 감수성, 미투 운동의 오해와 대화의 필요성. 펜스룰과 미투 운동에 대한 오해.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을 때 마이클 펜스 미국 전 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아내가 아닌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으며 아내가 없는 술자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를 두고 펜스룰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과장하여 여성들과 아예 만나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아야 미투를 피할 수 있다며 여성들을 회의나 회식에 부르지 말자,
업무 지시는 메신저로만 하자와 같은 주장까지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 이러한 현상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는 남성 모두를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는 자기 모순입니다. 여성과 가까이 있기만 해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스스로를 문제적인 언행을 할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고 차별적이거나 폭력적인 언행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비합리적 공포입니다. 또한 여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의 대응입니다. 여성을 차별과 폭력에서 보호하자는 요구에 대한 반응이 여성과 일절 관계하지 말자라는 전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권력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남성이 회사나 사회 내에서 더 높은 지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대응 방식이고, 만약 여성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이런 방식의 주장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성을 대화나 업무에서 배제해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대화의 질. 오해, 아무 말도 못하는 삭막한 세상.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지향하자는 이야기에 대해 일부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거나 사적인 농담조차 못하면 더 삭막한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합니다. 현실, 더 깊고 풍성한 대화를 위한 존중의 필요성.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 말도 못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말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고민이 담긴 대화는 더 많은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성인지 감수성과 대화의 변화. 펜스룰과 같은 극단적인 대응은 차별과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차별적 언행의 문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존중하며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의 의미, 배우고자 하는 태도의 중요성.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매우 반갑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고 노력하면 성차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과 성평등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반면 나는 그냥 감수성이 무딘 것뿐인데 예민한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방법, 경청과 배움. 경청의 중요성.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을 구별할 수 있는 관점을 배워야 하며 그 시작은 잘 듣는 것입니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의 경험을 경청함으로써 구조적 차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비이상적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에 대해 귀 기울이고 그 일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차별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가장 효과적인 배움은 스스로 주도하는 학습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일방적 교육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청, 질문, 탐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평등 문화를 만드는 방법. 1. 평등 문화 약속문 만들기. 교실, 일터 등 공동체에서 평등 문화 약속문을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를 추천합니다. 약속문에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태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약속문은 구성원 모두가 논의에 참여해 정하고 금지 중심이 아니라 긍정적 행동과 태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약속문의 효과. 평등문화 약속문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대신 우리가 정한 규칙 중 이런 점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이를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 약속한 문화를 지키기 위한 지적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의 성인지감 수성 교육과 정책. 이 회사의 가치 선언과 교육. 회사는 성인지감 수성을 키우고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로 톨러런스 폴리시 선언으로 우리 회사는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매년 1회 이상 필수로 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 성평등 교육과 인권 교육을 제공하여 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환경 조성.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는 나를 존중하는 동료들이 있는 곳이라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를 지켜준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배우고, 듣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경험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동체와 조직에서는 평등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